전남의 한 작은 마을. 이른 아침, 숙자는 평소와 같이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려다가 대문 앞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이게 뭐야? 숙자가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새하얀 털의 강아지 5마리가 서로 몸을 맞대고 떨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들이었죠. 마을에서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째. 몇 년 전 이웃 최 씨와 논밭 경계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숙자를 멀리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성격이 괴팍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장보러 나가도 경로당에 가도 사람들은 숙자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사실 그 경계 문제도 숙자 잘못이 아니었어요. 최 씨가 농기계로 밭을 갈다가 경계석을 부숴놓고는 오히려 원래 경계가 여기였다며 우기는 바람에 다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최 씨 편을 들었습니다. 최 씨가 마을 이장을 오래 했고 경로당 운영비도 많이 지원했거든요. 5년 전엔 친척 동생 철수에게 농업 투자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논밭 절반을 잃었습니다. 누나, 이 투자 한 번만 해보세요. 1년만 있으면 돈이 2배로 불어날 거예요. 요즘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요. 철수의 달콤한 말에 속아 도장까지 찍었는데 결국 그는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민사 문제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숙자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가 어릴 때부터 예뻐해준 조카였거든요. 부모 없이 자란 철수를 친아들처럼 키워줬는데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남은 작은 밭에서 고추와 감자, 콩을 심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매년 태풍이나 가뭄, 병충해로 농사는 영 신통치 않았어요. 작년엔 태풍으로 고추밭이 반토막 났고 재작년엔 가뭄으로 감자가 다 말라버렸죠. 하늘도 나를 버렸나? 숙자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추운 새벽에 누가 강아지들을 버리고 갔을까요? 숙자는 사방을 둘러봤지만 인기척도 없고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얘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런 곳에 버린 거니? 숙자가 상자를 들어 올리자 강아지들이 더 작게 웅크렸어요. 배가 고픈지 작은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고 있었죠. 손바닥만 한 몸집의 털은 아직 보들보들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우유를 끓여 젖병에 담아주니 강아지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군요. 하나둘씩 배를 채우자 조용해지면서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참,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숙자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어요. 혼자 살기도 벅찬데 강아지 5마리를 키울 여력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들을 그냥 내버릴 수도 없었죠. 예전에 키우던 개 보기가 떠올랐습니다. 보기도 주인 없이 떠돌던 것을 주워 키웠는데 15년을 함께 살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결국 숙자는 집 뒤편 빈 공간에 헌 이불과 골판지를 깔아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단 며칠만 키워보자. 누가 찾으러 오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놓았어요. 바람이 들지 않게 비닐도 쳐주고 물그릇과 먹이 그릇도 준비해뒀죠.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당 우물물이 평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탁했던 물이 거짓말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숙자는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분명히 물맛도 전보다 시원하고 달콤해진 것 같았어요. 강아지들을 키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숙자는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제일 먼저 뒤뜰로 달려갔어요. 얘들아, 잘 잤니? 하고 말을 걸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마음의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우유만 먹이던 강아지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유식도 해먹이기 시작했어요. 밥에 우유를 부어 끓여서 식혀주면 5마리가 한 그릇에 머리를 박고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간다고 그래. 숙자는 웃으며 강아지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잠깐 고개를 들어 숙자를 보다가 다시 열심히 밥을 먹곤 했죠. 가장 큰 첫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의젓했어요. 둘째와 셋째가 싸우면 중간에서 말리기도 하고 막내가 우유를 못 먹으면 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했습니다. 넷째는 가장 개구쟁이여서 늘 돌아다니며 장난을 쳤고 막내는 그런 넷째를 졸졸 따라다니느라 바빴어요.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들어 시들어가던 밭의 고추와 감자가 눈에 띄게 푸르러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뒤뜰 근처의 작물들이 더욱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올해는 비료도 제대로 못 줬는데. 숙자는 신기해하며 밭을 둘러봤죠. 잎사귀들이 진한 녹색으로 윤이 나고 줄기도 굵직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또 무슨 개를 주워왔나 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강아지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는 슬며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담장 너머로 강아지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초등학생 민수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을 아이들과 말을 섞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 말을 듣고 숙자를 무서워했었는데 강아지들 때문인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직 이름을 안 지었는데 너희가 지어줄래? 숙자가 말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째는 백이, 둘째는 구름이, 셋째는 눈송이, 넷째는 소미, 막내는 포근이. 아이들이 신나게 이름을 지어주니 숙자도 덩달아 기뻐했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생활비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사료값도 만만치 않고 예방접종이나 병원비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숙자는 밭에서 나는 채소를 좀 더 많이 기르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올해는 작물이 잘 자라고 있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것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하면서도 강아지들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 숙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밭에 나가 김매기를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주변에서 뛰어놀며 숙자의 일을 구경했죠. 얘들아,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야 너희들 밥값 벌지. 그렇게 말하며 일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아지들이 뛰어놀던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마치 작은 샘처럼 맑은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숙자는 깜짝 놀라서 물을 떠서 맛을 봤는데 달고 시원한 게 마치 약수 같았어요.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절 뒤편 약수터 물맛과 똑같았습니다. 그 물로 밭에 물을 주기 시작하니 작물들이 더욱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고추는 크고 빨갛게 익었고 감자는 굵직굵직하게 연그러갔죠. 이웃집 텃밭과 비교해봐도 숙자네 작물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병충해도 없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빛났어요. 이거 혹시 강아지들 때문인가? 숙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아지들이 온 이후로 계속 좋은 일만 생기고 있었거든요.
물론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어요. 보기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예전엔 혼자 먹는 밥이 썰렁하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강아지들이 옆에서 꼬리치며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하다. 숙자는 강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강아지들도 숙자의 마음을 아는지 더 애교를 부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숙자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강아지들이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왔다 간 거지? 숙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계속 대문 쪽을 보며 낑낑거리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숙자네 강아지들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던데 값비싼 개들이라더라. 그런 말을 들은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누군가 강아지들을 찾으러 올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강아지들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걸요. 강아지들을 키운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숙자는 처음으로 장터에 농작물을 내다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유난히 잘 되어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거든요. 강아지들 사료값이라도 벌어야지. 숙자는 이른 새벽부터 고추와 감자, 배추를 정성스럽게 다듬어 리어카에 실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장터였습니다. 예전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팔 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 달랐어요. 고추는 크고 빨갛게 잘 익었고 감자는 굵직하면서도 모양이 예뻤습니다. 배추도 속이 꽉 차서 묵직했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 것보다 나을 거야. 숙자는 기대감을 품고 장터로 향했어요. 장터에 도착해서 자리를 깔고 농작물을 진열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고추 색깔 좀 봐. 정말 빨갛고 예쁘네요. 감자도 크기가 균일하고 좋은데요. 사람들의 칭찬에 숙자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숙자의 채소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어머나, 이 고추 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나고 향도 진해요. 그 여성은 결국 고추 한 박스를 통째로 사갔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할머니가 파는 채소가 정말 맛있다더라. 무농약인데 이렇게 싱싱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숙자의 농작물을 사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몇 개 못 팔았을 텐데 이날은 점심때가 되기 전에 거의 다 팔려나갔어요. 할머니, 다음에도 나오세요. 단골 손님 만들어 드릴게요.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도 나올게요. 그렇게 대답하며 돈을 세어보니 평소 한 달 용돈보다 많이 벌었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숙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돈 많이 벌었다. 대문을 열며 강아지들에게 말하니 5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반겨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다니더군요. 숙자는 집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 최 씨가 그 남자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최 씨가 숙자네 집 쪽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죠. 설마.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아지들을 보며 웃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강아지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달라졌습니다. 그 개들 정말 비싼 개라던데. 원래 주인이 찾고 있다더라. 혹시 숙자가 훔친 건 아니겠지? 그런 수군거림이 숙자의 귀에 들려왔어요. 몇 년 전 논밭 문제로 마을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와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강아지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주워서 키우는 거야. 버려진 생명을 구해준 게 무슨 잘못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강아지들을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강아지들도 숙자의 마음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렸어요. 특히 막내 포근이는 숙자가 슬퍼 보일 때마다 다가와서 발에 머리를 비비곤 했죠. 고마워, 포근아. 할머니는 너희들만 있으면 돼. 숙자는 강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숙자네 밭 주변에서 나는 약수 이야기가 퍼지면서 몰래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물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관절염이 나아진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이웃 마을에서 온 사람이 물통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할머니, 그 약수 좀 나눠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그 물이 효험이 있다더라고요. 숙자는 거절할 수 없어서 물을 떠주었지만 왠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강아지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숙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강아지들이 온 이후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시선도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쩐지 마을의 중심에 서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숙자가 물어보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일로 찾아왔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숙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숙자는 뒤뜰로 달려가서 강아지들을 확인했어요. 5마리 모두 평소와 달리 귀를 쫑긋 세우고 대문 쪽을 경계하고 있었죠. 특히 첫째 백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다른 형제들을 자기 뒤로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숙자는 쉽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사기를 당한 기억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컸거든요. 결국 숙자는 문을 조금만 열고 체인을 걸어둔 채 남자를 확인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대호라고 합니다. 혹시 며칠 전에 강아지들을 주우셨다고 들었는데요. 남자가 말하자 숙자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 강아지들이 원래 제 것이었어요. 특별한 혈통의 개들로 한 마리당 몇백만 원씩 하는 비싼 아이들이거든요. 김대호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혈통서도 있고 분양 계약서도 있습니다. 숙자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비싼 개들이 우리 집 앞에 버려져 있었겠어요? 숙자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제가 서울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개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찾아다니다가 이 마을까지 오게 됐죠. 김대호는 그럴듯한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말 그 개들이 당신 것이라는? 숙자가 따져 묻자 김대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 서류들이 다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숙자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 개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세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뜰 때였는데 어떻게 농장에서 키우던 개들이 그렇게 어릴 수가 있어요? 김대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미개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변명이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뒤뜰에서 강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불안한 울음소리였어요. 숙자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미안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버려진 거였고 제가 정성껏 키워온 거예요. 할머니, 법적으로는 제가 원주인이에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충분하죠. 김대호의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그냥 순순히 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숙자는 문을 꽉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 아이들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버려진 생명을 구해서 키운 건데 왜 돌려줘야 해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김대호가 협박하듯 말했지만 숙자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숙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김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시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죠. 할머니께서 그동안 키워주신 수고비를 드릴게요. 한 마리당 50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김대호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숙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제게 돈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김대호는 점점 짜증이 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게 돌아올 개들이에요. 그러더니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 분들께서도 이 일에 대해 다 알고 계셔요. 그 말에 숙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마을 사람들이 김대호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 소리예요? 이장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찾아온 이유를 다 설명드렸거든요. 김대호가 비웃듯 말하며 돌아갔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김대호가 떠난 후 숙자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뜰로 가서 강아지들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모두 무사했어요. 하지만 강아지들도 뭔가 위험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숙자에게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들을 데려가지 못해. 숙자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으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김대호가 밤중에 몰래 강아지들을 가져갈까봐 계속 뒤뜰을 확인했습니다. 강아지들도 평소와 달리 자주 깨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낡은 삽이 놓여 있었고 강아지 5마리 중 넷째 소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마, 소마. 숙자는 미친 듯이 소미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마, 소마.
숙자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머지 4마리 강아지들도 소미가 없어진 걸 알고는 불안해하며 낑낑거렸어요. 특히 막내 포근이는 소미와 가장 가까웠는데 계속 소미가 있던 자리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온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뒷산부터 개울가까지 소미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소마, 어디 있니? 할머니 여기 있다. 목이 쉬도록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숙자의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할머니 개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하는 수군거림만 들렸어요. 이장 최 씨는 아예 숙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죠. 한나절을 찾아다녀도 소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잘못 봤나? 정말 소미가 없어진 걸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뒷뜰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소미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머지 강아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배기가 마을 입구 쪽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왜 그래? 숙자가 따라가 보니 배기는 마을 초입에 있는 옛날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는 예전에 마을 공동 창고로 쓰던 곳인데 몇 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설마 소미가 저기에?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어요. 오래된 농기구들과 썩은 나무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소마, 혹시 여기 있니? 숙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어요. 그런데 창고 안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 분명히 소리의 목소리였어요. 숙자는 급히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뒤편 구석진 곳에서 소미가 무언가에 발이 끼어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소마, 아이고 내 새끼야. 숙자는 소미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무서웠는지 계속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이제 안전해. 소미를 안고 일어서려는데 발밑에 뭔가 딱딱한 게 밟혔어요. 바닥을 살펴보니 낡은 나무 상자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상자를 파내어 열어봤는데 숙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통장, 그리고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 이름을 보고 숙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철수. 바로 자신을 사기친 친척 동생의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가운데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숙자에게서 사기쳐간 돈의 일부가 이 통장에 들어 있었고, 심지어 숙자의 땅 문서 사본도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숙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철수가 손으로 쓴 편지였는데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에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나, 미안해요. 내가 누나 돈을 가져간 건 정말 투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망하면서 누나께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병이 들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나한테 마지막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 돈으로 개농장에 가서 좋은 강아지들을 사려고 했어요. 누나가 예전에 키우던 보기를 그렇게 아끼시던데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갖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나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누나께 강아지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부디 그 아이들이 누나의 외로움을 달래드렸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숙자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철수가 죽었다는 것도, 강아지들이 철수가 마련한 것이라는 것도 모두 충격이었어요. 철수야, 너 정말 바보 같은 놈. 숙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들이 왜 하필 자신의 집 앞에 놓여 있었는지, 왜 그 이후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마음이 강아지들을 통해 전해진 거였어요. 상자 안에는 숙자 명의로 된 땅 문서 원본도 있었습니다. 철수가 사기쳤던 돈의 일부와 함께 말이에요. 이걸로 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소미는 숙자의 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숙자의 얼굴을 하차주었어요. 소마, 너희들이 철수가 보낸 선물이었구나. 할머니가 몰라봐서 미안해. 숙자는 소미를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숙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철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준 철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나머지 강아지들이 소미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철수가 보낸 거였구나.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데려갈 수 없어. 숙자는 5마리를 모두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숙자는 철수가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 날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신고하고 땅 문서도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김대호라는 남자에게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철수가 남긴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할머니 또 무슨 일로 나가는 거야? 강아지 문제 때문인가? 하는 목소리들이 뒤에서 따라왔지만 숙자는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철수의 편지와 서류들을 보여주니 담당 경찰관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몇 년 전 사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들이네요. 경찰관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수 씨가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확인됐고요. 이 서류들로 보면 할머니께서 일부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숙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몇 년 동안 포기했던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숙자는 이장 최 씨 집에 들렀습니다. 어제 김대호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최 이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최 씨는 숙자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숙자 씨. 무슨 일이세요? 그의 태도에서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강아지 관련해서 찾아온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숙자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최 씨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게 정당한 주인이라고 하면서 서류도 보여주고. 최 씨가 말을 흐리자 숙자는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김대호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최 이장님, 혹시 그 사람한테 돈이라도 받았어요? 숙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최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뭔 소리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진실을 다 알았거든요. 숙자가 가방에서 철수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니 최 씨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최 씨가 고백하자 숙자는 허탈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웃을 배신한 것이었어요. 최 이장님, 정말 실망이에요. 몇 년 전 논밭 문제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숙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최 씨의 아내가 안에서 나와 숙자에게 절을 했습니다. 숙자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어요. 그동안 언니를 오해하고 멀리한 것도 미안하고. 최 씨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자 씨,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논밭 경계 문제도 제가 잘못한 거였는데. 그는 몇 년 전의 일까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 씨는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논밭 경계를 잘못 주장한 것도, 숙자를 마을에서 따돌리게 만든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숙자가 말하려는데 최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숙자 씨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모두 해명하겠어요. 그 모습을 본 숙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하고. 숙자가 최 씨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김대호가 검은 승용차를 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세 명의 남자들이 더 따라왔고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어요? 김대호가 차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자는 당당히 김대호 앞으로 걸어갔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다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철수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대호는 편지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하지만 곧 태세를 바꿔서 이런 가짜 편지로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라고 우겼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숙자가 당당히 말하자 김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그는 철수와 함께 개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철수가 죽은 후 강아지들을 되찾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특히 최 씨가 나서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우르르 나왔고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숙자네 강아지 건드리지 마. 사기꾼들 꺼져.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김대호 일행을 향해 소리쳤어요. 김대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법적 조치는 우리가 취할 거야. 마을 청년회장이 나서서 외쳤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고발하겠어. 결국 김대호 일행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듯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숙자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습니다. 숙자 언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우리가 몰라봤어. 미안해. 몇 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들에 숙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아이들이 달려와서 할머니, 강아지들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백이, 구름이, 눈송이, 솜이, 포근이 모두 괜찮아. 아이들은 안심하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숙자에게 했던 잘못들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자고 약속했어요. 숙자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철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5마리 강아지들이 숙자의 주변에 둘러앉아 마치 편지의 내용을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달빛이 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숙자는 철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바보 같은 놈이었어. 숙자가 편지를 보며 중얼거리자 강아지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진작 이런 마음을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편지로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봤어요. 누나, 저는 누나를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셨잖아요. 그런 누나를 배신한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누나 생각만 했어요. 혼자 계실 누나가 걱정되어서 잠도 못 잤거든요. 이 강아지들이 누나의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누나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철수의 마지막 인사말이었어요. 아이고, 철수야. 할머니가 너를 용서한다. 이미 용서했어. 숙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들도 숙자의 슬픔을 느꼈는지 하나둘씩 다가와서 숙자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특히 막내 포근이는 숙자의 뺨을 핥으며 위로해 주려고 했죠. 고마워, 포근아.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든든해. 편지 속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철수가 강아지들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원래 친구가 운영하는 개농장에 있던 아이들인데 어미개가 새끼를 낳고 며칠 후에 죽어버렸어요. 친구가 새끼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데려온 거예요. 누나가 예전에 키우던 보기처럼 순하고 착한 아이들을 찾다가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특히 이 아이들은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미개가 산에서 약초를 먹고 자란 개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새끼들도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제야 숙자는 이해가 됐어요. 강아지들이 온 이후로 우물물이 맑아지고 밭에 작물들이 잘 자라고 새로운 샘이 솟아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말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특별한 아이들이었구나. 편지에는 김대호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김대호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탐내고 있어요. 혈통이 좋다면서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악화되기 전에 몰래 아이들을 누나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만약 그 사람이 누나를 찾아가더라도 절대 아이들을 넘겨주지 마세요. 그는 단순히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은 누나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할 거예요. 숙자는 철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준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철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철수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편지 마지막 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누나, 사실 이 아이들의 어미개 이름이 복순이었어요. 누나가 키우던 보기와 이름이 비슷해서 운명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보기가 하늘에서 이 아이들을 누나께 보내준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숙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보기가 하늘에서 이 강아지들을 보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보가, 내가 이 아이들을 보내준 거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아지들이 모두 숙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5마리를 번갈아 가며 쓰다듬어 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할머니에게 온 선물이야. 철수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고 보기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야. 숙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철수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대신 고마움과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철수야. 그날 밤 숙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강아지들도 숙자 주변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철수와 보기가 함께 나타나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누나, 행복하세요. 우리는 항상 누나를 지켜보고 있을게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작은 무지개가 떠 있었고 강아지들이 그 아래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희들은 기적이야. 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숙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철수가 남긴 돈과 서류 덕분에 빼앗겼던 땅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고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고 함께 밭으로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얘들아, 오늘도 할머니랑 같이 일하자. 5마리는 꼬리를 흔들며 숙자를 따라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들러서 강아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곤 했어요. 밭의 작물들은 여전히 신기할 정도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추는 더욱 크고 빨갛게 익었고 감자와 배추도 이웃집 것들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강아지들이 뛰어놀던 곳에서 솟아난 샘물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숙자 언니, 오늘도 물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이웃 할머니들이 물통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숙자는 기꺼이 물을 퍼주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솟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장터에서 숙자의 농작물은 이제 브랜드가 되어 있었어요. 백구 할머니네 채소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에도 나오시죠? 당연하죠. 강아지들이 건강해야 농사도 잘 되거든요. 숙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장 최 씨는 진심으로 사과한 후 숙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숙자 씨,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숙자 씨를 도와드릴게요. 최 씨는 약속을 지켜서 숙자의 농사일을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숙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숙자야,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없어? 할머니들이 숙자를 둘러싸고 앉아서 강아지들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특히 5마리가 각자 다른 개성을 보이는 이야기는 마을의 인기 콘텐츠였어요. 백이는 여전히 의젓한 맏형 역할을 했고 구름이는 가장 영리해서 숙자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눈송이는 가장 예쁘게 생겨서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 소미는 여전히 개구쟁이여서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막내 포근이는 숙자와 가장 가까워서 항상 숙자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강아지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숙자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도 보기도 그리고 너희들도 모두 할머니에게 온 선물이었구나. 그때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숙자가 물어보니 안녕하세요. 기자인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서 있었어요. 저희는 지역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할머니와 강아지들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취재를 하고 싶어서요.
기자의 말에 숙자는 당황했습니다. 저희 같은 걸 왜 취재를? 마을 분들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버려진 강아지들을 구해서 키우시면서 마을이 화합하게 되었다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자가 설명하자 숙자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강아지들이 카메라 앞에서 재롱을 부렸어요. 특히 소미는 카메라를 신기해하며 렌즈를 haz으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네요. 카메라맨도 감탄했어요. 인터뷰에서 숙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외롭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아지들 덕분에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기자가 질문하자 숙자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숙자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버려진 생명도 소중해요. 사랑으로 키우면 그 사랑이 몇 배로 돌아와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방송이 나간 후 마을에는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숙자를 만나러 오곤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동물을 키워보고 싶어요. 용기를 얻고 갑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숙자는 뿌듯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숙자의 밭은 풍성한 수확을 맞았습니다. 고추, 감자, 배추 모두 예년보다 몇 배나 많이 났어요. 올해는 정말 대박이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는 마을 경로당에 기부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나눌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숙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철수야, 보가, 고마워. 너희들이 보내준 이 아이들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강아지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하늘의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는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그날 밤 숙자는 정말 오랜만에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철수와 보기가 함께 나타나서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 기뻐요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또 한 번 작은 무지개가 떠 있었고 5마리 강아지들이 그 아래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이 버려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냥 조금 늦게 온 선물일 뿐이었어. 숙자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